예, CMU 첫 코너 돈이 되는 뉴스 바로 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2,500이 조금 지수가 흔들렸는데요. 지수야 2,490을 갈 수도 있고 2,510을 갈 수도 있는 건데 어제는 이제 매물이 좀 전반적으로 많이 나와서 걱정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주가를 좀 다시 돌려내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뉴스 체크하면서 그 가운데 투자 방향성들 또 종목 이야기까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랭커님 대신에 오늘 제가 뉴스를 투맨쇼네요.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별로 달갑지 않은 뉴스입니다. 그죠? 중국의 또 폐렴이 유행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생소합니다, 그죠? 네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는데 마이코플라스마라는 건데요. 보면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국내에서도 폐렴 환자 네네. 그렇게 늘어나는 거군요. 국내에서도 뭐 아직 100단이긴 합니다만 쭉쭉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그동안 사실은 코로나가 지나고 났지만 또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건 어쨌든 그러는 코로나가 아니라 바이러스, 폐렴이라 독감인 거죠. 이게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균인지 바이러스인지 아니라 미생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전적 용어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뭐 진단키트 관련주 이런 네네, 지식들이 그쵸. 굉장히 강했었고요. 오늘은 좀 조정인데. 오늘도 마스크. 오늘은 마스크. 네, 웰크로. 돌아가면서.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뉴스는? 이게 제가 어찌 보면 호흡기 바이러스라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지만 이 호흡기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이게 어찌 보면 이렇게 정말 스무스하게 지나가신 분이 계시고요. 이게 정말 저도 한번 A형 독감 심하게 걸려봤는데 와 진짜 감기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 만큼 많이 아팠었는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폐렴이 됐던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가 됐던 코로나가 됐던 결국 이제 유행성 감기 호흡기 바이러스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그 대환장 사태를 한번 겪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속담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라보고 놀란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니까 감기가 해마다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좀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감기 환자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건강보험 통계,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통계거든요. 통계인데 네. 이게 2019년도에 호흡기 질환 환자 통계치입니다. 근데 이것도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고 소위 말하는 급여 처리, 그러니까 보험 처리가 된 분들의 내용인데 그렇죠. 이게 급성 비인두염이 감기라고 감기죠. 합니다. 예. 예, 코드가 J00인데 이게 한 해 진료받은 인원이 415만 명이거든요. 정말 많죠. 코로나 환자보다 더 많은 숫자. 19년에. 네, 2019년에. 네, 2019년이고 그리고 네. 지금 제일 아랫단에 보시면은 상세불명 병원 체한 폐렴이 한 해 110여만 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왜 보여드리냐면은 해마다 감기 환자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2019년대도 이때 당시에 마이코플라즈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이코플라즈마가 제가 봤을 땐 여기에 상세불명 병원 치료된 폐렴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좀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이 코로나 위험성을 알다 보니까 또 이제 호흡기 질환이 오다 보니까 또 겁이 좀 나는 거죠. 그러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감기 바이러스, 그러니까 호흡기 바이러스 자체가 전염력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환자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화면 좀 같이 보실게요. 네. 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화면을 보시면은 2019년도에 544명이었거든요. 47주짜에. 근데 지금 47주에 270명입니다. 이때보다 작죠? 작다고 해서 안 위험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균형 변이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 위험하다는 것은 아닌데 이때 대비해서 지금 환자 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결국 코로나가 만든 현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이라는 게 우리 네네.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뭐 바이러스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뭐 러시아나 동남아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 유입된 게 아니라 중국이야? 네네. 이게 때문에 좀 경기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경험친 거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상하이 공항에서 네. 코로나 검사를 재개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 그 중국의 수천성하고 광둥성 정부가 예. 12월 1일 달부터 12월 1일, 그러니까 올해 이번 달 1일부터 건강 코드를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 QR코드 기억나시죠? 네. 그거거든요. 그걸 다시 부활을 시켰다는 얘기가 있고 그 중국 교육부에서
겨울철 학교 유행성 질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업무 통지를 발표를 했고 이제 호흡기 질환에 대한 경계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 중단 사태가 발생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소아과 중심에서 환자가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네. 증가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마스크하고 해열제 같은 물자를 충분히 비축하라고 교육부에서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네. 자, 중국 중국 네네. 폐렴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특별히 또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네네. 있어서 안타까운 얘기인데 네. 지금까지 얘기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걱정, 트렌드에 대한 네네. 걱정이고 정태근 이사님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팩트 체크했고, 예. 마트 우리는 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마트, 네. 네, 접근을 해야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키트 관련주들이 올랐다가 네네. 마스크 관련주가 네네. 오르고 이게 이제 어떤 주식들이 수혜를 받고 연속성이 있을까를 네네.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호흡기 질환 관련돼 가지고 좀 순환매가 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국제약품이나 지금 메갈시에스 같은 종목들이 먼저 갔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도 진단키트 관련 네. 종목들이 강세였거든요. 근데 진짜 어제만 담은 강세가 아니라 최근에 강세를 보였다가 그 바톤이 이제는 마스크하고 해열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마스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웰크론이라는 종목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웰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 쪽으로,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마스크 원단을 이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장조수 좀 픽이 된 게 아닌가 좀 봐지고, 이제 그 외에도 오공이라든지 모나리자 같은 종목들이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근데 해열제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조용합니다. 조용한데, 요거는 이제 대원제약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콜대원. 그렇죠. 그 지하철 3호선 타면은 콜대원 광고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 감기약 처방을 많이 했었는데 제일 많이 처방된 게 뭐였냐면은 대원제약의 콜대원 1위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련성이 있고 그다음에 펠루비라는 해열제 제품이 있는데 요거 포함해가지고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감기약 해열제 매출이 전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로 좀 엮여 있고 그래서 최근에 11월 25일인가요? 그 부분에 급등이 나왔었다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마제약 같은 경우는 뭐 감기 증상, 여기 또 발열이죠. 발열과 연관이 있는 세토펜이라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뭐 사마제약 같은 네. 경우도 연관성이 있고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그 진통 해열제 성분 있지 않습니까? 그 아세트 아미노펜 요 성분이 이제 진통 해열제 성분인데 이제 영진약품이 영진 아미노펜이라는 해열제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있고 화이약품 같은 경우는 원료의약품 이런 거 생산하고 있는데 일단은 리스트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게 갈지는 결국 정말 죄송한데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 대원제약, 사마제약, 영진약품, 화이약품 이런 것들 리스트업을 좀 하셔가지고 이제 티오르노미 대장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 또 시장 트렌드가 빠른 순환매지 않습니까? 지난주 에스테어가 갔다가 이제 요소수로 갔다가 오늘 또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 갔다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업을 하셨다가 티어론돔 있으면은 네. 방금 내용 참고하셨다가 요것 때문에 가는구나 하고 따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이 만든 어록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주도주가 뭡니까? 튀어나가는 놈이 주도주입니다. 놈이라 그럴까요? 튀어나가는 분이 대장입니다. 튀어나가는 주식이 대장이다. 예. 약간 순환매가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소위 이제 뭐 음모론 이런 거에 민감한 분들이 있는데 네네. 저도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벌써 이게 음모론 같으면 야 이거 제2 코로나야 조심해 이럴 텐데 그런 얘기 아직 안 하더라고요. 안 하니까 아직은 이제 유행성인 걸로 봐야 되고 네, 질병이라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제2의 코로나로 보기에는 그 단계는 아닌 네네. 것 같고 시사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순환매 대비해서. 차원에서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중국 폐렴 얘기했는데 바이오 얘기까지 조금만 이제 바이오 전반적인 얘기를 네네. 좀 묶어서 가도록 할게요. 바이오 전반적으로는 네. 최근에는 사실은 뭐 신약보다는 비만이나 당뇨 뭐 이런 유전자가 쪽 그죠? 네, 네. 뭐 그런 쪽에 관심 있다가 네. 좀 주춤한 것 같다가 또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바이오주는 주목을 받잖아요. 그렇죠. 연말 내년에 이제 바이오 투자 할 만합니까? 이게 바이오는 정말 죄송한데 항상 가능성에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뭐 신성장 동력이라고 많은 것들 육성을 하고 있는데 원전 같은 것들 포함하게 되면요. 하고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에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능성 측면에서 이제 후보군 정도로 아직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아쉬운데 하지만
항상 이제 가능성 있는 유망주 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뭐 비만 치료가 됐던 유전자 가해가 됐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폐렴 관련주가 됐던 이런 쪽으로 어떤 제한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바이오가 가려면은 저는 3대장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셀트리온만 하더라도 바닥은 잘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대장이 가야 바이오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망주 측면에서 가능성 측면에서만 일단 리스트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하나 희망을 좀 드리면은 과거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IT가 가면 바이오가 같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돼 가지고 IT가 한번 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 관련돼 가지고 바이오가 한번 같이 가는지 가능성 측면에서만 일단 열어놓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국 폐렴 관련돼서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 네네. 관련된 최근의 흐름들 체크했고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얘기를 첫 번째 뉴스로 봤습니다. 예, 다음 뉴스 체크하면서 또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디바이스 AI. 네네. 예. 정확히는 온 디바이스 AI인데 저는 그냥 디바이스 AI라고 합니다. 다 알아먹거든요. 디바이스 AI라고 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뭐 미국권에 사는 네네. 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죠. 디바이스 AI. 그러게요. 근데 너무 빨라요. 이제 HBM이 이제 좀 알만한데 그죠? 네. HBM 관련주는 많이 올랐다고 해서 조정받고 이제 디바이스 AI 쪽으로 관심이 쫙 가는데 적어도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짜리는 아니네요. 네, 계속 맞습니다.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 한 달간의 주가 상승률이 있군요. 예, 제주반도체 오늘도 강하죠. 근데 제일 강합니다. 한 달 동안 84%. 네. 어떤 종목인지 보죠. 칩스앤미디어, 리노공업, 가온칩스, 오픈엣지, HPSP는 여기도 들어가는군요. 네. 대덕전장 기판업체인데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가 디바이스 AI가 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면 이제 수준이 아니고요, 그죠? 우리 방 시청자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냥 뭐 스마트폰에 AI 기능 들어간 거죠. 뭐.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죠? 네, 이게 새로운 트렌드로 네. 가는 것이냐, 아니면 뭐 원오브 댐이냐. 네.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AI의 확장성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AI가 적용이 되는 곳이 더 많아진다. 이게 그냥 확장성인데, 올해는 챗GPT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서버 쪽만 연관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HBM이 화두가 됐었는데, 아마 HBM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만약에 내년에 화두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HBM이 아니라 특수 디램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칭입니다. 이거는 정식명칭이 아니에요. 가칭입니다. 특수 디램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 이제 디램 쪽도 봐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이 가온칩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결국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요 이슈 때문에 페미스하고 DSP 쪽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제 전력과 용량, 그러니까 이 작은 스마트폰 기기 안에 그렇죠. 얼마만큼 큰 용량의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갈 것인가. 네. 그러면 그리고 또 AI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력 소모가 많아질 건데, 저전력으로 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저전력 반도체는 저전력 관련돼서 어떤 게 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저는 화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게 플러스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들 구현할 수 있는 또 기판의 성능이란 그러니까 큰 용량의 메모리하고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부분을 때 어찌 보면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는 고성능 기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일단은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용량의 메모리 반도체, 결국 용량이 커진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메모리 지금 HBM뿐만 아니라 이 메모리 시장까지 커지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는 부분들, 그러면 반도체 소재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솔브리안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좀 열려 있다라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 좀 제가 숙제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거 외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급하게 생각해봤는데 아직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다음에 떠오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전력 반도체, 이 제주 반도체가 조금 전에 상승폭이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온 디바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필수적인 저전력 반도체 매출이 70%다 보니까 그래서 좀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저전력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제2의 제주 반도체가 누가 될 것이냐, 요게 또 숙제거든요. 근데 요건 제가 급하게 생각을 했어요. LX 세미콘. 요게 이제 아시겠지만 전력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요 회사가 지금 IT 기기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지금 매출에 타격을 받고 주가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모건 스탠리가
온 디바이스 영향 때문에 내년부터 스마트기기 판매가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의 어떤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스마트기기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LX 세미콘에는 정말 좋은 이슈가 된다라고 봅니다. 전력 반도체, 스마트기기 이런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 찾은 건 이제 LX 세미콘,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위에 관련주 한번 다시 화면 보여주십시오. 네. 온 디바이스 AI는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지나가는 네네. 이제 2, 3일짜리 한 주짜리 그 이슈는 아니라는 게 네네.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뭘 봐야 될까인데, 예. 이 중에 하나 골라달라고 하렸더니만 LX 세미콘을 관심주로.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제주반도 이제 사실 칩셋 미디어나 뭐 네네. 오픈 엣지, HPSB 이런 거 사실은 디바이스 AI만 네네. 얘기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엮여 네네. 있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 네. 픽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있습니까? 근데 네,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저전력 반도체 얘기된 거예요? 네네. 이제 요게 이제 저전력 반도체 매출 7%다 보니까 예. 요게 이제 그 연관성 때문에 주가 확 튄 거죠. 네. 온 디바이스에. 예. 네. 그러면 디바이스 AI로 LX 세미콘과 네네. 여기서 조금 더 그래도 관심 가는 여기서 거 보게 되면 이제 해주시면. 대덕전자를 봐야 되는데, 대덕전자 입고로 가로치고 이제 기판 이렇게 기판이죠, 말씀드릴게요. 이게.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또 말씀드리면 대덕전자보다는 저는 심택을 임택. 네. 네,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그 FSCCP라는 기판을 봐야 되는데, 요게 AI 반도체 같은 AI 반도체 같은 그쪽에 사용되는 기판이거든요. 근데 그 아시겠지만 또 심텍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통신 장비용 기계들은 또 기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모건 스탠리 말씀드렸듯이 이 스마트 기기 같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심텍도 이런 그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기판을 만드는 심텍도 분명히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가 화두기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FSCCP 여기 연관성이 있는데, 그거 네. 관련돼서는 이제 심텍이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기판 보니까 업체들. 네네. 그래가지고 대덕전자도 좋은데 여기서 가로 열고 이제 심택도 1+1 1+1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디바이스 AI 얘기했는데 네네. 오늘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약간 좀 귀납적이라고 하죠. 종목 얘기해서 확장해서 반도체 예. 전반에 가는 얘기도 전략을 좀 세우고 갈게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2차 전지와 반도체와 2차 전지인데 확연히 내년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높다 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 며칠 꽤 흔들렸어요. 뭐 HBM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흔들렸다는 거 오케이 이해되는데 어제 네네. 뭐 하이닉스가 어제 한 4% 빠졌잖아요. 네네. 삼성전자도 빠지고 네네. 노이즈가 좀 있었어요. 반도체 전반에 대한 시각이나 네네. 전략 얘기. 반도체는 여전히 긍정뷰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처럼 계속해서 쭉 가주면 좋겠지만은 이게 상승과 하락에는 부침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종목 말씀드릴 때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종목, 업종, 시장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종목, 업종은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상단, 끝판대장, 이제 시장이 영향을 받게 되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골드만삭스가 내년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건 너무 이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국채금리도 4bp 올라갔거든요. 4bp는 게 큰 폭이 아닌데 4bp가 올라가게 되면서 기술주가 흔들게 되고,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동반적으로 같이 흔들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지속성이 있느냐? 결국 단발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실 필요 없고, IT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관점을 계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IT 같은 경우는 안 좋았다가 이제 좋아지는 거거든요. 좋았다가 꺾이는 게 아니라 안 좋았다가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침이 있더라도 갈 수 있는 섹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반도체 쪽은 걱정을 저는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확실한 게 별로 없는데 투자에서. 네. 네. 그러게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퐁당퐁당 뭐 네네. 힘들다고 하면 반도체 ETF를 사는 것도 전략인데, ETF를 사면 ETF가 보면 또 별로 재미가 없어, 그죠? 종목만큼 이렇게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HBM 이런 거 ETF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몇 개 찝어가지고 왕창 뭐 올인하는 ETF가 나오고, 네네. 그런 거 수익이 안 좋을걸요, 요즘?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 상품이잖아요. 네, 근데 아크요. 내년에 보니까 또 그거를 주목하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반도체 얘기 여기까지 네. 예, 하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좀 기분 좋게. 예. 블랙핑크 팬이십니까? 아닙니까?
좋아는 합니다. 네? 좋아는 하는데 네. 주된 이제 팬은 이제 뉴진스. 아, 뉴진스. 네. 블랙핑크. 줄여서 네. 불핑의 재계약을 놓고 네네. YG가 사실은 상당히 진통을 겪었죠. 네네. 그죠? 예. 그러면서 이게 재계약 시점이 여름 아니었어요? 한 7, 8월인가? 그때부터 8월인가 계속 뭐 노이즈, 그때부터인데 네네. 계속 이제 네, 노이즈 하고, 나왔습니다. 예. 한다, 안 한다, 안 할 것 같아. 네. 한 명만 할 네네. 것 같아. 이러다가 네. 오늘 이제 전원 엔터 계약했다는 얘기. 지금 저 YG 주가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지금 한 20%? 예, 네. 상한가까지도 이제 갔었는데 잠깐 볼게요. YG가 지금 22%. 입니다. 네. 그런데 상한가 같은 것 같아요. 장중에. 그러니까 와우 하는데 그동안 떨어진 거 생각하면 그죠? 네네. 그동안 엄청 떨어졌었죠. 네네. 그죠? 그래서 오늘 아마 가지고 버티신 분들도 오늘 하루로는 안 될 건데 어쨌든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YG뿐만 아니라 전체 엔터주들에게 오늘 바람을 좀 불어넣습니다. 그렇죠. 해석해 주십시오. 네. 재계약 성사. 여기에서 이게 약간만 이제 비꼬면은 할 거면서 네. 제일 노이즈가 많았던 게 결국 리사라는 멤버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리사 같은 경우는 루머가 계속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태국 쪽에서 뭐 계약금 500을 원한다 이런 게 계속 나왔었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한 할 거면서 플러스 몸값 높이기 작전.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전속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그룹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멤버별 전속 계약은 아직까지 진행 ING고 요게 확정이 되게 되면은 YG 측이 이제 공시를 하겠다. 아, 지금 그러니까 네네. 이제 전체 전원체에 대해서만 계약을 했다는 거죠. 네네. 이제 YG 내에서만 YG 이름으로 활동을 하겠다. 원래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완전한 전속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네. 블랙핑크라는 이름으로 네네. 같이 활동하고 개인 활동은 따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YG엔터가 이렇게 반응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룹 활동을 어쨌든 이어가니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YG 같은 게 뭐가 확보되냐? IP, 지적재산권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핑크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수익이 이제 YG 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YG 같은 경우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주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연체 활동 재개하는 그룹들이 많은데 내년 같은 경우에 있지가 1월 8일 그리고 엠믹스가 1월 15일 그리고 비처가 이제 북미 현지 아이돌 그룹인데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룹이거든요. 제가 뉴진스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뉴진스가 뜰 거라는 걸 제일 먼저 이제 이 증권계에서 얘기를 했다고 잡으라고 했는데 네. 비처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비처 같은 경우는 그 백그라운드라는 표현을 이게 써들지 모르겠는데 뒤에 누가 있냐면 유니버설 뮤직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북미 3대 에이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어쨌든 대중성을 키워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밀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6일 날 컴백을 하게 되는데, 데뷔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본질적 가치를 보게 될 건데, 그 본질적 가치가 엔터는 아시겠지만, 아티스트 플러스 음반 판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올해 3분기 실적도 잘 나왔었는데,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묻혔지만은, 2023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간 영업이익이 어쨌든 또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이 엔터주들이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엔터주들이 조금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바닥을 이제는 잡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있습니다. 것처럼 미디어 컨텐츠 여기는 컨텐츠도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만 네네네. ETF가 21%가 빠져서 종목별로도 YG, 하이브, 그다음에 JYP JYP. 뭐 굉장히 네네. 사실 한 20% 가까이 빠졌을 거예요. 네네. 최근에 이렇게 주가 빠진 이유는 그럼 뭐예요?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최근에 빠진 건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었거든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진 것들이 아니라 8월 달부터 꾸준히 네. 하락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7월 달 이후에 빠진 그 섹터들이 있는데, 뭐 전력 반도체가 또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엔터즈도 있고, 되게 상태 좀 많거든요. 근데 이 섹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시장과 같이 꺾였고, 그때마다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은 실적, 그러니까 호실적 선반영,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플러스 엔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블랙핑크라든지, 그리고 아티스트였던 공백기라든지, 그리고 블랙핑크였던 이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차츰 서서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악재였었던
그러니까 아티스트였던 공백기 이게 해소가 될 만한 이슈들이 이제 방금 말씀 JYP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라는 예전에 이제 BTS 같은 이제 파급 효과를 봐야 되겠죠.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투자 심리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터주 전반에 대해서는 네네. 조정도 받았고 네네. 매수 관점으로 봐도 기본적으로 된다. 네. 이거죠. 저는 10월 달부터 엔터주를 좋게 봤었거든요. 너무 빨리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한 번씩에 조금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한 1개월, 2개월 정도 시간 잘 좀 두시고. 아이, 저점과 고점을 누가 정확히 맞춰요. 그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기업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가운데서 그러면 뭐 오늘 블랙핑크가 네. 나왔지만 YG보다는 BTS가 정태근 이사님의 탑픽 종목일 것 같습니다. 맞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뉴진스 좋아한다며. 제 가슴 속엔 뉴진스가 있지만 네. 머리로 생각하면 이제 JYP를 드려야죠. 그래. 그럼 JYP를 좋게 보시는 이유를 들어보죠. JYP 같은 경우는 단연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뉴진스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하이브를 말씀드린 건 뉴진스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뉴진스가 상당히 성공할 거라고 흥행할 거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좋게 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BTS, 블랙핑크, 뉴진스 또 다음에 어떤 이 아이돌 누가 될 것인가 요 관점에서 저는 엔터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북미 현지 아이돌, 비처다. 네, 비처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적도 영업이익률이 계속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해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진영 대표가 최근에 또 이제 하락할 때마다 자기 회사를 홍보를 했잖아요. 사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믿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아티스트의 어떤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JYP가 제일 낫더라고요. 엔터주 가운데 네. 최선호주는 하이브가 JYP. 아니라 JYP를 했고요. 네. 차선호주. 차선호주는 이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네, 그것도 뭐 하이브도 이유들이 뭐 사실은 엔터주 실적이 좋잖아요. 그죠? 좋은 네, 거고. 맞습니다. 아마 하이브를 선호주로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애널리스트 네. 많고요. 그죠? 하이브 JYP고 네네. 사실은 YG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있었고 주가도 많이 하락했고 사실은 멀티 그렇죠. 레이블이라든지 이런 뭔가 좀 돌파구들이 뭐죠? 새로운 거? 무슨 몬스터지? 베이비몬스터. 베이비몬스터도 뭐 좀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죄송한 말이지만 YG는 사실은 주주들이 좀 이제 힘들어하실 네네. 거 있고 SM은 어떻게 봐야 돼요? SM은 사실은 네네. 원래 그 카카오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이제 이것저것 문어발식으로 달려있던 거 다 네네. 떼냈고 네. 멀티 레이블로 가고 사실은 네네. 그죠? 그 본업으로만 보면 SM도 성장 가능성이 꽤 있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 지난번에 뭐 공개 매수 이런 것 때문에 노이즈가 걸려 있어서 네네. 다른 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네네. 이제 제가 얘기한 거고 SM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SM은 뭐 이제 우리 그 앵커님께 예민수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똑같습니다. 지금 SM은 기업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기업 가치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분 리스크 이게 그 사분 리스크가 맞나요? 하여튼 이런 리스크적인 그렇죠. 측면이 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해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SM도 이슈는 틀리지만은 결국 공통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 불확실성 해소. SM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좀 더 탄력이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다른 엔터주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높이가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부분이 좀 낮을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SM은 좋은 것들은 많지만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 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SM도 가기는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JYP 엔터 차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탑픽 종목으로 JYP 비처의 성공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셔서 네. JYP를 탑픽으로 주셨으니까 96,000원. 네네. 네. 조금 긴 흐름으로 주봉으로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JYP를 그러면 주봉으로 보여주시면 146,000원까지 갔다가 네. 10만 원 밑에 지금 와 있군요. 그죠? 네. 얼마 좀 마음속에 생각하면 된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제 JYP 같은 경우는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돌파가 되게 되면 저는 전고점 돌파가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항상 이제 가격 그 치를 딱 전고점에 안 놓고 그러니까 분기점 그 부분을 좀 잡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만 13만 정도 그 가격대가 돌파가 되게 되면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너무 먼 얘기지만은 이게 너무 높아서 요거는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협 엔터테인먼트가 주가 가면은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를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엔터주 JYP까지 얘기했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1분만 해서 지금 오늘 얘기한 네. 거 말고 예, 연말에 좀 좋게 볼 섹터 또 마음속에 담아두신 거 있어요? 연말이라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와서 좋게 보고 있는 것들이 이제 방산하고 OLED. 와, 방산과 네. OLED. 네. 방산은 뭐 다들 골라서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BOE가 대규모 투자 들어갑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8.6세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월 15,000장 규모의 캐파를 증설하거든요. 근데 BOE가 32,000장 규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2배거든요.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OE 쪽까지 연관성이 있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 장비 업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덕산네오룩스, BH.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미래컴퍼니하고 네. 선희시스템, 예, 예. 요거 DMS, 네. 요 세 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하고 OLED. 지금 반도체가 좀 흔들거렸는데 네네. 업계에서의 시각은 반도체 뭐 좋다. 그죠? 정말 함께 플러스로 OLED. 네네. 그건 이제 애플 내년에 모멘텀이 큰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OLED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지라고 하는데요. 눈여겨서 보겠습니다. 예, 오늘 돈이 되는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